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참 힘들었는데 네. 멘토님의 미소는 늘 밝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도 참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를 참여를 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면서 투심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 좀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장이 힘들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햇살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나가자.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주가 흐름은 마치 알테오 드롭 같았다. 네. 자이로 드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뚝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20%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27만 원대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서 75만 원 목표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오늘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바이오 종목이 오늘 알테오젠이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테마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FDA 승인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지금 지속하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자임이죠. 미국에 있는 기업이 이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해서 특허권을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찌라시가 돌면서 20%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급락이 나왔는데 12시 정도 부근해서 스마트앤그로스 대표죠. 형인우 대표와 특별 관계자가 알테오젠 주식을 장내에서 6만 2천 주를 매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또 급등하면서 양봉 전환까지 또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런 변동성은 참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많이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그 장내 매수 6만 2천 주면 200억입니다. 200억. 200억인데 이 200억 매수 의견을 이 이슈와 함께 18조 원짜리 이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18조가 넘거든요. 이 18조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인다? 네.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 체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투심이 많이 좀 얼어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이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찌라시로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좀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약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 약간 더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알테오젠이 FDA 승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에 수익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의 규제, 승인 등 이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숫자적으로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숫자적으로 좀 찍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캔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지금 그 상방 추세에 대한 흐름은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른 대응 전략과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전략이 다르고 내일 전략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1시간 단위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수는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좀 대응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 차원에서 공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 보도를 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시가총액이 24조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에 오늘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조. 결국에는 단기간에 시총이 많이 날아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알테오젠 외에도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 장세가 상당히 많이 펼쳐졌습니다.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이랑 같이 보는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가 있고요. 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30% 가까이 밀리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던 보로노이라는 종목도 오늘 결국에는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이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은 지금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당분간은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총이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알테오젠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테마군도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제약바이오 테마군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기울어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지금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트레이딩 전략을 배워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위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약세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동안 성장했던 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3%대 밀렸는데 오늘 K 반도체 종목들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딱 원했던 그림이고요.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네. 약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버틸 거라고 아니면 어제도 얘기해 주셨죠. 네, 상승할 거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좋은 그림인 게 이제는 반도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동됐던 우리나라 반도체 군들이 엔비디아와 지금은 별개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되려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올해만 17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같이 못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미 선반영이 다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매출이 여기서 한 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엘이 빨리 출시가 돼야 되는데 4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1년치 물량이 전부 다 지금 수주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강한 자신감을 젠슨 황이 내비쳤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의 출시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객사들의 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성장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급격한 성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성장이 약간 둔화됐다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AMD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애플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타죠. 메타 CEO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기업들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굳이 엔비디아만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K 반도체 종목들의 향방,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측을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미리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0221288547번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주 강세 이렇게 잡아봤는데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재건주도 강했고 방산 섹터도 강했다라는 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시소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또 러시아에서 ICBM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내일장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쨌든 미국이랑 러시아가 대부분 협의를 볼 거거든요. 네. 볼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심한데 이 재정 적자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어떤 그 리스크 그 대내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지원 이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하고 통화에서도 앞으로는 이 확전을 말아달라 푸틴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푸틴도 먼저 미국 측에 지금 휴전 협의를 보겠다라고 먼저 언지가 된 만큼 앞으로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미국의 부채가 미국한테 빌린 돈이 지금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트럼프 그 집권하기 전에 취임 전에 탕감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요거 탕감 받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점령한 주요 점령지에 대한 영토 반환은 없고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겠다, 협상을 하겠다, 휴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조만간에는 좀 휴전 협의가 있지 않을까. 사실 러시아도 지금 북한 쪽에 손을 내밀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 초입에 있고 지금 매집 구간에 있고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이 재건 테마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대부분 가장 중요한 방산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건설주예요. 지금 건설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건설주들이 많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많이 내려와 있고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가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면서 재건 테마가 한번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재건 테마가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더 갈 방향이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시점이잖아요. 멘토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신규 접근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넘쳐납니다. 네,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넘쳐나고요. 근데 저는 다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재건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해외 수주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미 수주도 받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밸류 높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주를 보시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재건 관련된 종목들, 건설 관련된 종목들 그 두 가지의 키워드 공통점으로 좀 묶일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언제나 가슴 한켠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4,8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종목들이 정말 많네요. SK텔레콤, 캠트로닉스, HD 현대 마린엔진, 지오릿 에너지, 대상과 인스코비 이렇게 들고 계신데 어느 하나 공통점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시는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이곳저곳 섹터의 종목을 담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단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종목은 플러스권이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뺄 종목이 좀 있는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인스코비는 오늘 매도 의견으로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대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손실권이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본전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대상과 인스코비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투자 형태를 좀 바꾸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신 걸 보면서 일단은 빼야 되는 종목으로는 인스코비를 얘기해 주셨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의 흐름이 조금은 아쉽지만 평단가 그리고 손실률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 3모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러면 빼야 된다라고 보셨던 인스코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이 22% 마이너스예요. 손실이 생각보다 크시거든요.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고점을 최근에 2,36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 자리긴 해요. 근데 다만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코비가 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요. 탈모 치료도 하던데요. 네, 탈모 치료도 하고 뭐 헬스케어도 하고 네. 근데 사물 인터넷 뭐 태양광 뭐 ESS 그냥 뭐 괜찮은 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oT까지. 근데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 파생되는 산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헬스케어, 뭐 제약바이오, 뭐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통신, 갑자기 또 태양광, 뭐 전력 저장 장치 이게 완전히 좀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 사업성의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인스코비의 이제 자회사죠. 아피메이메즈 US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이슈로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떠 있어요. 네, 팝업창으로 바로 뜨거든요. 지금 상장 추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그 이슈로 최근에 2,3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인데 사실 이 이슈가 만약에 지속 가능하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다시 노리면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스코비를 매수한 그 비중은 그대로 아시아나항공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시초가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4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변동성을 약간 키울 수 있는 종목이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는 금호그룹도 움직이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가 금호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호건설, 뭐 우도 지금 뭐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금호그룹도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전체적으로 돌파를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대한항공보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망성이 높다. 이미 유럽연합에서 연초에 조건부 승인을 했고요. 지금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슈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빠르면 이 합병과 관련된 게 이달 말 안에는 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매도를 하시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시초가에 접근해 보시는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QR코드, 전화번호 다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수익권으로 적어도 손실은 크게 보지 않은 채 나와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종목이 바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인스코비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손실이 지금 한 10% 정도니까 들고 가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대상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인스코비랑 대상이 차트는 비슷하고요. 왜 인스코비는 매도고 대상은 들고 가자? 사실 저는 뭐 뒤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자 기업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성도 있지만 그만큼 실적이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숫자적으로 찍히지 않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를 팔고 있는 그런 식품 회사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미료, 뭐 소스, 장류를 지금 팔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K푸드가 굉장히 많이 인기예요. 옛날에는 뭐 치킨 또 맥주가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교촌이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지금은 K 레스토랑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K 레스토랑에서 주 메뉴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요? 네. 김치찌개? 떡볶이요, 떡볶이. 오. 네, 떡볶이와 뭐 튀김 이런 게 주 메뉴라고 해요.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서 지금 뭐 우리나라 또 조미료를 굉장히 많이 사간다라고 해요. 고추장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도 이제 K푸드 인기와 함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종목은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그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엘니뇨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적이지만 지금까지는 곡물 가격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대상과 인스코비의 차트를 보시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단 한 가지 다른 건 인스코비는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K푸드의 위력과 함께 이 종목도 적어도 손실은 피한 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SK텔레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3% 정도 보고 계신데 사실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을 할 때 크게 반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2024년의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24년에 진짜 지속적인 우상향이거든요. 네. SK텔레콤 좀 보시면서 지금 3% 수익이라서 만족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그 투자 금액이 총 지금 5천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약간 약간 너무 좀 무거운 종목을 사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연초로 따지면 연초에 뭐 한 5만 원 정도 부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연초부터 지금 5만 6천 원이니까 11%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추천해서 이틀 만에 14%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은 하긴 했으나 이런 상승폭이 좀 크지 않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흐름이 우상향 흐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횡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하방을 지금 제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기 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5G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이 5G에 관련된 매출이 성장을 이루어지면서 숫자적으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AI,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미디어 플랫폼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지금 공급을 하면서 클라우드까지 신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좀 다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간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에 관련된 종목으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띈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5G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완벽 자율주행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거에 있어서 5G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완벽 자율주행에서는 5G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올 초부터 상방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수익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미약한 수익만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SK텔레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배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6,450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시고요. 손실이 무척 큽니다. 38%. 그러니까 평단가가 높으신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업황 자체는 좀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지 라인도 지금 다 꺾인 상태고요. 지금 뭐 이미 앞전 그 저점을 깬 상황이라서 지금 뭐 12,000원대까지도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점이죠. 여기까지 12,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슈가 좀 발생돼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SK텔레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5G 관련 부품을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용 전장 사업도 그리고 차량용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도 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5G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트로닉스가 지금 차량용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5G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수혜받을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를 대부분 풀겠다라고 나왔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테스트라든가 그런 상용화는 좀 더 빨라질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G에 대한 그리고 차량용 통신에 대한 이런 부품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찍히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서 5G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성장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테슬라 이슈를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좀 심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5G 쪽으로도 보셔도 되고 전장 사업 관련해서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시지만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파시기보다는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섹터고요. 16,71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 16% 수익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LNG 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섹터인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취임 전인데 지금 글로벌 해상 물동량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선박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그리고 고성능, 친환경 엔진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고성능 엔진 분야에서는 점유율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 규제와 대응을 하고 있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시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이탈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좀 횡보할 수는 있으나 저는 이후에 좀 추가적인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냥 살짝 하단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효자 같은 종목인데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오린 에너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손실은 보고 있지만 이 정도 평단가면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비중도 5%인데요. 20% 조금 안 되는 손해를 보고 계신데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랬고요. 정말 잘 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특히나 거의 20% 가까이 쏘아 올렸거든요.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이 리튬 최대 생산국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과 지금 패권 전쟁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원자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지금 리튬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반등을 하고 있죠. 2차 전지가 반등을 하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본전가 오면 매도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은 흐름상으로는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가 오시면 매도 의견이고요. 매수가 오면 매도 의견이고요. 리튬 관련 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금 공급망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팔라고 했냐면은 그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술주 내에서도 지금 평가 그 순위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메이저의 수급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개인만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주가를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들어 올릴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리튬 그 차트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리튬 차트하고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요번 테마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랑 요번에 본전 부근 매수가 부근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오린 에너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다 같이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 온다면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 15%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금은 15%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스코비에 대해서 교체 의견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우시죠? 수급이 원체 적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낮고 변동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내려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파시면 돼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자,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거든요. 그러면 손절 잘 되시던가요? 예, 손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본전이 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시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기는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AI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요즘 변동성 속에서는 우리가 믿을 거는 진짜 실적밖에 없습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정말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사이에도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도 실적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 기업인지 아니면 흑자 기업인지, 그리고 매출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장 중인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큰 상승을 이뤄낼 때는 이런 흑자 기업들이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통계, 주식은 통계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좀 챙겨보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인데,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종목마다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0원짜리가 있을 건데, 거래량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거래대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두 개 다 보기 어려우시면 거래대금 먼저 보시는 게 맞고, 최근에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예요. 왜 최근이냐면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싸게 사야 편안한 매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체크해보자.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 뭐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50%, 100%, 200% 햄버거 이런 것들 원하시잖아요. 그런 상승을 이뤄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메이저의 수급이 메이저 뭐가 있죠? 웨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스마트머니도 있는데, 이 웨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난 들어도 모르겠고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저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도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유동주식 거래량의 이제 30% 이상,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변동성이 원체 커요. 그래서 3분, 5분, 오늘 시가총액 20조짜리 알테오젠도 지금 20% 하락했다가 양봉 켰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주식 거래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 그러면 최소한 거래량이 300만 주는 터져줘야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적습니다. 리스크를 좀 완화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파스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에 횡보처럼 보이는데 저 뒤에서 원체 큰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자, 앞전에 거래량 없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와요. 상한가 갑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들어와요. 22%. 2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상황이고, 제가 시초가 공략 15,920원에 진입을 해서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상승률이 거의 한 100% 정도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4거래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7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뒤에 제약바이오군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종목을 보시면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앞전에 이 부분이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그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들어오죠. 시초가가 지금 11만 2,200원부터 최고가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종목에 지금 주가가 11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날 들어왔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큰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그 정도의 물량이었다. 그래서 공략을 이 지점에서 요 캔들에서 했는데,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그 이후에 약간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지만 어떤 그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캐시카우가 있죠, 우르사. 그래서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여기에서 공략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시장은 안 좋았어요.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우리 4750원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가면서 55% 정도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주기도 하지만 철도 대장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이슈 묶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도 지하화한다라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그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공략했던 지점부터는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이에요. 여기서 가정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그 이후에 7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략을 했고, 거의 시초가 부근입니다. 거의 시초가 부근이고요.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종목인데 96,000원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진단하면서 이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시아나항공 드렸죠. 그러니까 교체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고,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짧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짧게 잡았고, 그 목표가는 2차까지 4거래일 요 캔들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그런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좀 마음 편하게 끌고 가면서 7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요것도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공략을 이날 해서요. 매수가 12,350원에 진입해서 그날 목표가를 바로 달성했습니다. 이날 바로 15%가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최고가 14,190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 종목 교체 의견 드릴 때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초가 공략입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인데, 녹십자도 공략을 여기에서 했고요. 그리고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갔고, 매수가는 16만 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FDA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미로도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이제는 가시적으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공략을 여기서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눌림목 공략을 한 거고, 시초가 45,500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과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 독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글로벌 1위기도 하고 100%기도 해요.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치, 그동안 10년 동안 4천만 도즈가 나갔는데, 지금 그게 1년 만에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1년 만에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4천만 도즈가 아니라 8천만 도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매출이 급격하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략을 여기서 했고요. 앞전에는 별 이슈는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공략을 이 지점에서 해서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매수가 12,76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8,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거래일 만인데
유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콜레라 백신 이슈가 있다.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이 더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네, 재건 테마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공약 55,300원에서 최고가 66,5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 테마는 지금 재건 비용이 프로젝트가 5,000조입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라든가 건설 관련된 자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호재성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전기 뭐 들어가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만들어냈을 때 제가 매수가 52,200원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틀 만에 14%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락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한 번도 공략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요 갭구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으나 이제는 앞에 4자리로 오는 경우는 없을 거다. 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업들이 있으신가 바쁘시잖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이 시간 꽉 채워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